삼성그룹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돈장을 어디에 세우느냐? 당시 경성부, 남쪽 교회, 일본 내 후쿠오카, 그리고 오카야마 한 3곳 정도를 수도 이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가 한창 미국이랑 태평양 전쟁할 때예요. 야, 이 전쟁 이기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의 한 가운데로 수도를 옮겨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제국을 운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빠르게 수도 한양을 점령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 선조죠. 이 왕을 사로잡아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였습니다. 임금님 구하러 가자라고 해서 한양을 수복하러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도시의 역사로 살펴보는 한국사 우리 동네 역사 기행 찾아왔습니다. 3.1절 인근이라서 일본과 관련된 도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충무로를 할까 아니면 아예 뭐 대전이나 인천을 할까 뭐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기도 용인이 굳이 이렇게 일본이랑 관련이 있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 남부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용인 주변에 뭐 안성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뭐 한강도 있고 다양한 천들이 있어서 평탄하고 넓은 평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평야보다는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은근한 구릉이 있어요. 물론 도시는요, 그 구릉 사이사이에 있는 수지, 기흥, 용인으로 형성이 돼서 도시 사는 분들이면 여기가 그렇게 뭐 구릉이 많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기권에서는 은근히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역사책에 남을 만한 전투가 용인에서 몇 차례 벌어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전투, 임진왜란 때 벌어진 용인 전투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 전략은요, 빠르게 수도 한양을 점령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 선조죠. 이 왕을 사로잡아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이 그 당시 생고쿠 시대에 했던 전략들이 다 그거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아주 빠르게 부산에 상륙시켜서 특히 선발대를 빠르게 북상을 시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고 19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금님, 조선 선조는 수도를 버리고 피신을 가버리죠. 뭐 이게 전략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는 봐요. 일본군도 이때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워낙 파죽지세로 오다 보니까 아직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군사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 전라, 경상도에 있는 관리들이 병사들을 잔뜩 일구고 야, 임금님 구하러 가자라고 해서 한양을 수복하러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병력이 한 5만에서 8만 명 정도. 뭐 중간에 합류한 의병, 그러니까 승병들까지 합치면 뭐 10만 명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올라오고 급하게 조직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체계가 없고 야, 여기 총사령관 누가 맡을까? 뭐 우익은 누가 맡을까? 좌익은 누가 맡을까? 이런 것도 없고 군기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은 정말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오합지졸을 맞이한 일본군은 다 합쳐서 한 16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용맹한 장수들이 그때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 막 싸웠는데 패배하고 전사를 내버려요. 선봉이 져버리니까 사기가 확 무너지죠. 거기에 다음날 아침밥 지어 먹다가 기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선의 병사들이 아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제가 꼽는 정말 임진왜란 최악의 전투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되는 용인 전투입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뭐 의병 등으로 다시 참여하긴 하지만 수많은 병력차를 너무나도 아쉽게 이 기회를 날려버린 전투라고 해서 조선사 최악의 전투로 꼽습니다. 흥미로운 건 임진왜란의 이 용인 전투가 벌어지고 딱 45년 뒤인 1637년에 이 용인 근처에서 또 한 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 영화 남한산성으로 유명한 그 병자호란이죠. 이번에는 북쪽에서 후금, 청나라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 병자호란 과정에서 임금님이 남한산성에 포위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전라도에서 군사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청나라의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다고 하는 양구리까지 전사시키고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남한산성으로 채 가지 못하고 그냥 부대가 와해돼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참 용인에서 이런 안타까운 전투들이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일본의 수도가 될 뻔했다. 용인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이요. 자신들의 수도를 용인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1943년이죠. 이게 비밀국토계획입니다. 중앙계획소 안에 따르면요. 당시 경성부, 남쪽 교회, 일본 내 후쿠오카, 그리고 오카야마 등등 한 3곳 정도를 수도 이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그 3 후보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인이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 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러니까 용인 캠퍼스 있는 그 계곡 일대라고 합니다. 아니 왜 굳이 용인일까? 우선 일본 본토가요. 1923년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을 포함해서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딱 알았죠. 와, 여기는 진짜 지진이 너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울 때가 한창 미국이랑 태평양 전쟁할 때예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중국의 동해안, 동남아시아 다 공격하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망상이죠. 야, 이 전쟁 이기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의 한 가운데로 수도를 옮겨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제국을 운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새로운 수도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용인이 일본, 한반도, 만주, 그리고 중국 동해안의 거의 중앙에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계획안에 따르면요, 단순히 수도를 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고속도로, 공업지구 등등에 대한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수도를 용인으로 이전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한국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 사람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만주로 보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추운 만주로 다 이주시켜버리고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는 자기 땅을 버리고 한반도로 이주해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나름 거기 측량까지 마치고요. 모든 계획들 여기에 무슨 관청 들어서고 이런 계획까지 다 짜고 수도 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워낙 거셌습니다. 이게 일본이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이전할 때도 스토리가 많았어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현대사도 뭐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본도 일본 본토를 버리고 수전으로 이전한다? 야,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부에서 반발이 거셌고요.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게 1945년에 핵 2방 맞고 일제가 패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도 이전 계획이 그냥 백지화돼 버립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용인이 또 순대로 유명해요. 아니 용인 수지 막 신도시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순대랑 어울리지는 않죠. 하지만 남한 지역의 순대의 양대 산맥이 어디냐? 천안의 병천순대 그리고 용인의 백암순대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이 백암순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백암면에서 만들어진 순대라고 백암순대가 된 겁니다. 이 백암에 오일장인 백암장이 섰는데 이게 조선시대 5손가락 안에 들었던 우시장, 읍매, 소를 팔았던 시장에 서던 곳입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양돈 사업, 이제 돼지 키우는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그때 용인 쪽에서 돼지 사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광복 이후에는 고기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돼지 사육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는요, 이게 삼성그룹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돈장을 어디에 세우느냐? 바로 이 용인에 세웁니다. 참고로 용인이 엄청난 양돈장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삼겹살이 이때부터 197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백암순대, 자 용인 순대로 한번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돼지를 많이 키우면 당연히 돼지의 부산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암장에서는 뭐 돼지 창자 이런 데에다가요, 막 호박, 부추, 숙주, 두부, 콩나물 같은 채소를 듬뿍 넣은 순대, 그리고 그 순대를 가지고 만든 순대국밥을 장날에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명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암순대 보시면요, 일반 순대랑 다르게요, 속이 아주 꽉 찬 아주 터질 듯한 비주얼이 일품이죠. 그럼 이런 백암순대의 전통은 언제부터 이어지느냐?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백암순대로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중앙식당이라고. 여기가 할머니, 엄마, 그리고 그 큰
색달이 3대에 걸쳐서 80년 전통, 80년 전통이면 일제강점기 말이죠. 이걸 자랑하면서 이 백암순대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용인 자체가 워낙 물산이 풍부한 덕분에 백암면뿐만이 아니라 용인에는요 순대 관련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처인구 그 순대 골목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 20여 개 다른 순대 전문 식당이 있다. 그만큼 물자가 많고 그리고 또 양돈장을 하던 곳이라서 이런 순대가 유명해졌다. 백암순대 어디 거? 용인 거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네 역사 기행 이렇게 한번 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길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동네 역사 여행 계속 떠나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디로 갈지 가보고 싶은 지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 보고 제가 한번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로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그리고 역사로 한국 여행, 국내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